네, 안녕하십니까. 급등이 관심 종목 창고의 급등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0일 토요일이고요. 내일에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저희 관심 종목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어제 금요일 날 매매 잘 하셨습니까? 그 전날 위장이 무너지면서 어제 금요일 날 매매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지수가 좀 올라와 주면서 매매할 건 매매하고 홀딩할 건 홀딩하면서 좀 편안하게 그래도 지켜볼 수 있는 장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영상을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보겠습니다. 약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지금 뭐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선물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장이 보시게 되면 뭐 하락했다가 뭐 상승했다 사실 변동폭이 좀 심한 편인데 변동폭이 심한 편인데 결국에 마지막 종착지는 계속 보합 쪽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수 자체도 지금 약간 밑에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방향성을 하려고 지금 방향성 결정하는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 선물이나 미국 장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이 0.7% 올랐고 다우존스가 0.7% 내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보시게 되면 지금 기본 우리 자재들 있지 않습니까? 금이라든지 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백금 그리고 구리까지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철강 쪽 그러니까 이 금속 쪽뿐만 아니라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자, 곡물 쪽도 이게 지금 한 1년치 정도 되는 그래프일 겁니다. 이거 곡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상승을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서 지금 모든 원자재라든지 식량들 그리고 뭐 이렇게 육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슬슬 올라갈 전고점까지 왔거든요. 참고하시면서 모든 그런 기본 자재들이나 식량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머리에 계속 염두에 두면서 매매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또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개인 1조 6천억을 땡겼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홀로 이렇게 매수에 동참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틀 연속 기간이 들어왔고 또 이틀 연속 또 기간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단타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좀 웃깁니다. 그죠? 하지만 보시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21선 위로 움직였다가 긴 꼬리를 만들고 왔는데 밑에 하방으로도 미국 장 때문에 밀렸다가 또다시 그래도 어느 정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5일선, 21선, 61선 그리고 11선까지 다 이평선이 밀집해 있고 미국 장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방향성을 결정하려고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하방 추세가 지금 이 추세에 지금 끝자락 부분에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보일 때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쉽지만 위로 이제 치고 나갈 때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한번 치고 나가는 이 모습이 보일 텐데 아마 이때가 또 다시 시드를 남았는 애수금을 또 종목에 어느 정도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관망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또 하방으로 방향성을 틀 때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코스피 차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폭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했던 폭도 컸지만 반등했던 폭도
결국 양봉으로 만들면서 우하방 추세선의 끝자락까지 왔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모인 상태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컸었기 때문에 지금 골든 크로스 나는 부분들이 많고, 60일선 밑에 있지만 5일선 위에 있고 20일선이 가격이 틀면서 여기서 떨어졌다가 여기서 21선 맞고 다시 가는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뚫고 가면서 5일선 타고 가는 급등의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월요일날 월요일 화요일쯤에 나오는 이 봉의 모습이 우리 다음 주 주식, 우리나라 국장의 주식의 흐름을 결정짓는 봉이지 않을까, 월화에 나오는 봉이 그 흐름을 바꾸는 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그런 봉이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회담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또다시 뭐 어떤 경제 보복이라든지 뭐 무역 전쟁 쪽으로 또 가게 되면 또다시 또 이렇게 또 흐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거까지 참고하면서 여러가지 정세까지 파악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내일 월요일날 관심 종목을 보기 앞서서 제가 이번에 금요일날 관심 종목으로 봤던 종목들을 한번 그래도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고, 월요일날 봐야 될 관심 종목을 한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봤던 종목들이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하방 추세를 뚫고 지금 나왔던 봉이 발생했었고, 지금 분봉 상태도 좋고, 화신전공이라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지금 전고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관심 종목으로 봤었는데, 장 초반에 밀릴 때 밀렸다가 장 후반에는 이렇게 다 복구하는 모습으로 보였고, 시간 외에 지금 화신전공이 굉장히 뜨면서 화신도 1.87 정도 시간 외에 갭이 떠 있다라는 것까지, 화신도 어느 정도 지금 추세가 이 봉 자체 추세가 우하방 추세를 뚫는 이 봉이 나왔고, 이 봉 자체가 추세를 변환하는 봉이 조금씩 확실해지는 그런 지금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봤던 종목이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초반에 살짝 밀리고 그 후부터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쭉 치고 갔는데, 여기가 전고 라인이었습니다. 맞죠? 전고 라인을 강하게 돌파할 때 제가 이야기할 때는 이 정도 되는 봉이 나와야 되는, 이거 어제 제가 그려놓았던 거거든요. 이 정도 되는 봉이 나오면서 뚫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되는 봉이 나오지 않고 일단은 올라갔고, 앞에 있었던 매물 거래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떨어졌다가, 웃긴 거는 시간 동시호가 때 3시 30분이죠. 3시 30분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도 되는 크기의 봉이 나오면서 앞에 물량을 다 잡아먹고 다시 전고를 돌파하고 또 더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반도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아이원스도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잘 됐고,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랑 서진 시스템 5G 같은 쪽도 어느 정도 이렇게 우하방 추세선을 뛰어넘고 추세를 변환시키고 있는 봉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봤던 종목들이 뭐 히토리 관련주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동국 RNS가 지금 보시게 되면 단일가 지정 예고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슈팅 나오면 단일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 혹시나 슈팅이 나오게 되면 단일가가 들어감으로 해서 다음 타자가 유니온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유니온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니온이랑 동국 RNS를 아침에 주가를 봤을 때 동국 RNS가 원래 한 5% 가면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좀 뒤따라가는 추세였는데 뭐 한 1%, 뭐 10% 가면 한 2% 이런 식이었는데, 어제 같은 장에는 동국 RNS가 뭐 3%일 때 유니온이 한 4, 5% 가는 걸 보면서 오늘 대장은 유니온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유니온을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잘 하면서 일단은 단기 수익을 저는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유니온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나오는 이 하락의 봉들을 보면서 세력도 일단은 미중 회담이 어떻게 좋게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대응을 어느 정도 하면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무작정 매집을 했다가 혹시나 미국이랑 중국의 회담이 잘 끝나버리게 되면 요런 관련주들은 또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모멘텀 자체가 미중 분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력들도 어느 정도는 자기들의 리스크를 좀 관리하면서 지금 주가를 만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은 지금 밑에서 잡는 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지금 살짝 떠 있는 상태고, 저의 관점은 사실은 여기에 지금 매물이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쪽 전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복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이 밑으로 떨구는 거는 세력 입장에서도 좀 손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다시 노리고 있는 타이밍은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단일가 거래 지정이 떠 있고, 아마 이 지금 요 날짜가 며칠일지 모르겠는데 14일 정도 보잖아요. 10일이죠.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더 치고 나가더라도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단일가가 걸리지 않는 그런 지금 구간이다라고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때 자기만의 관점, 이 전저점까지 한번 보던지, 아니면은 여기서 전고 라인이거든요. 전고 라인이 회복될 때 다시 잡던지, 그거는 자기의 관점에 따라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중국이라는 그런 지금 최근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협상에 따라서 엄청 주가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좀 정보에 집중을 하시면서 뉴스에 좀 집중하시면서, 좀 아니면 로스컷을 좀 걸어 놓으시면서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대응 방안을 세우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동국 RNS는 요날 조금 뭐 상승폭도 좀 적었고, 지금 마지막에는 음봉으로 끝났고, 유니온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동국 RNS보다 크고, 하락폭도 뭐 크긴 컸지만 어쨌든 양봉 마감시켜 놓은 거 보면 아마 대장이 좀 바뀌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창투사 같은 쪽은 DSC 인베스트먼트가 좀 과하게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 무상증자를 했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전부 다 보합권,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나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슈팅도 어느 정도 나왔는 걸 봐서는 아직까지 창투사 쪽은 계속해서 잘 보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의 관심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12분이나 서두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월요일날 볼 관심 종목은 제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볼 관심 종목입니다. 화신전공인데요. 화신전공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알고 있고,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부품 관련주입니다. 부품 관련주. 얘도 뭐 테슬라를 껴있나 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품 관련주로서 이렇게 우하방으로 치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급등 5회선 타고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장대 양봉을 세우고 그 꼬리를 메우러 가는 모습입니다. 시외에 6.36이나 떴는데 왜 이거를 관심 종목으로 보냐, 위험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마지막 분봉을 보게 되면 꼬리를 만드는 날인데요. 여기가 꼬리를 만드는 날인데 보면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이 전부 다 매수의 그런 관점으로 잡혀져 있고, 매수를 많이 했는 거래량이고, 매수를 많이 했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이 긴 꼬리를 메우러 간다라는 전제를 깔고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위에 선이 뭐냐면은 시외에 6.36 떴는 시외의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전 고점이라는 소리인데, 전 고점에서 아마 거래량이 어떻게 붙냐에 따라서 거래량이 한 이 정도만 붙게 되면 여기서 밟고 바로 치고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면 거래량이 부족하면 여기서 꼬리를 살짝 내고 살짝 오른쪽으로 하다가 이렇게 쑥 깔아앉을 수도 있겠죠. 깔아앉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여기 121선 매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신전공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화신전공도 여기
여기에 라인의 긴 꼬리에서도 매수의 영역으로 봤었고, 그래서 바로 치고 갈 줄 알았으나 이렇게 길게 한번 뺐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치고 가는 거고, 여기 긴 꼬리도 매수가 찍힌 그런 영역이 많기 때문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내일 관심 종목으로 볼 것 같고요. 화신전공 같은 경우는 단타 치실 때 대응이 잘 되시는 분이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할 거고요. 화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외 1.87% 떴습니다. 1.87% 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화신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보면 부품 관련주인데 아마 화신전공이 자회사고 얘가 지주회사 격일 겁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두 개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같이 움직이는데 얘를 보는 관점은 지금 우하방 추세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1.87% 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봉이 뜨면 스윙의 관점으로 본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스윙, 이제 추세의 첫 시작점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 1.8% 뜨고 화신전공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아마 이렇게 움직이는 등락폭이 화신전공보다는 적으니까 어느 정도 좀 안전하게, 그리고 조금 편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화신도 월요일날 관심 종목으로 볼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화신전공 같은 경우에는 급등의 모습이 보이고 또 왔다 갔다 등락폭이 클 수 있지만, 그래도 목표점은 여기 전고점을 뚫고 좀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전제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화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내일 만약에 화신 전공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 좀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두 개를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를 뚫고 막 가겠다라는 거는 제 생각인데요. 또 모릅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어떤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 이제 전고점 뚫고 또다시 5일선 올라올 때까지, 여기 5일선 이렇게 찍기, 5일선 이렇게 올 때까지 뚫고 밀렸다가 또 이렇게 N자 파동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은 내일 여기 화신전공 같은 경우에는 동시효과 때 이 정도까지 갭이 뜨면 여기서 거래량을 잘 보고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여기를 밟고 바로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화신전공과 그리고 화신은 스윙의 관점으로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를 계속해서 볼 것 같은데요.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고, 한미반도체는 조정을 받고 짧게 받고 지금 다시 급하게 또다시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어제 살짝 밀렸다가 지금 가파르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아서 쭉 흐르는 모습을 보였고, 쭉 흐르고 나서 마지막에 이 거래량을 여기서 사실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뚫어놓고 다시 이렇게 죽이면서 그냥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요 라인의 가격대를 좀 다시 또 한번 또 누르고 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아서 동시효과 때 이렇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도 크기의 거래량이 바로 나오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5일선 타고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눌려있는 종목도 많지만 이렇게 가는 종목 좀 정해져 있잖아요.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올라갈 때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 정도 되는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지금 받아 먹어 놨기 때문에 또 올라간다고 판단이 저는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반도체 쪽을 본다면 한미반도체 쪽을 계속해서 주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국컴퓨터입니다.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화폐 쪽인지 아니면 보안 쪽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모른다 하면 좀 기분 나빠하시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차트를 좀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전 고점입니다. 전 고점 이날이죠. 1600억 터트린 날인데, 1600억 터트린 날 분봉을 보게 되면 1600억 터트린 날 분봉을 보게 되면 요날 여기 요날이죠. 요날 3% 올리는 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400만 주 정도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맞죠? 이게 전부 다 매집이라고 보는데, 이쪽에서 400만 주 정도를 터트렸는데 여기서 올라갈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400만 주 터지면서 올라가야 되겠죠.
제가 보는 관점은 이쪽 라인에 돈을 써놓은 구간이 명확하게 보이고 그 명확하게 보이는 구간을 수익 실현을 하러 가려고 하면 한국컴퓨터도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그 라인까지 좀 올라가다가 똑같이 올라가면서 전에 있던 그런 400만 주 중에 그 매물대가 좀 나오면서 이렇게 또다시 조정을 받고 또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올라가는 모습이고 지금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라인에서 어떻게 거래량이 붙는지 안 붙는지를 좀 살피고 거래량 붙거나 아니면 여기서 또다시 거래량 어느 정도 발생시키고 또 내려왔다가 한 번 더 뭐 120에서 깼다가 또다시 올라와서 또 다시 터치하고 하는 모습 보일 것 같은데 아니면 바로 치고 가든지 그래서 요 라인 매물대 라인에서 움직임을 보고 매매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컴퓨터도 관점 자체는 이 라인에서 돈 쓴 1600억 중에 그 50% 이상이 매수 쪽으로 찍어놨다는 생각에 저는 매수를 찍어놨으면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하러 가야 되고 지금 이렇게 행보 구간을 갔다가 21선 터치하고 또 다시 치고 나가는 모습이 여기 전 고점을 뚫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월요일날 관심 종목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외에 1% 떨어지면 1% 정도 떨어지면 11선에 걸리겠죠. 3분봉 11선에 걸리겠고 내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하면 60선까지 떨어졌을 때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60선 잡고 120선 깨면 팔겠다라는 생각을 갖든지 아니면 120선 깨면 그때부터 사겠다. 어느 정도 자기만의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저는 뭐 5일선 대응하겠다. 그러면 5일선 대응하는 거고요. 좋은 차트의 일봉 차트와 분봉 차트의 그런 해석을 하고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니 본인의 관점에 맞게 매매를 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 종목은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정치 테마 관련주로 엮이면서 최근에 상승이 많이 나오고 거래 대금도 많이 터져 있죠.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또 등락폭도 굉장히 큽니다. 3% 4% 떨어뜨렸다가 이렇게 막 올리고 그래서 저점에서 잡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고 그리고 이 위치 자체가 일봉의 위치 자체가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고 최근에 금요일날 또 거래량이 없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거래대금 어느 정도 만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쪽 라인의 매물대를 거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못 걷더라도 이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맞죠? 이런 종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슈팅이 나올 때 따라가게 되면 물리기 십상입니다. 물리는 게 3, 4% 금방 물릴 수 있으니 좀 지켜보시면서 저점이다 이 정도는 사서 내가 대응할 수 있겠네 대응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이 정도 손실을 내가 감수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지 무작정 막 빨간불 막 들어온다고 들어가게 되면 4% 5% 손실 보는 거는 순식간이니까 지켜보시되 밑에서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아니면 슈팅 나올 때는 조금 주저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라인이 매물대고요. 이쪽 라인을 뚫을 때 거래대금이 어떻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보시면서 이 라인에서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종목은 젠백스 지오입니다. 젠백스 지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젠백스, ST파마 이쪽으로 처음에 엄청나게 그때 막 한번 시세를 줬었죠. 뭐 이쪽 라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빼다가 결국에는 최근에는 또다시 추세를 바꾸고 단기 전고점을 지금 뛰어넘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젠백스 CO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요날 기준봉 단기 기준봉 위에 지금 올라서 있는 상태고 단기 기준봉 위에 올라서면서도 최근에 이런 쭉 저점을 높여가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 급등주의 모습이죠. 급등주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게 뭐 여기서 한번 더 치고 또 가고가 아니라 5일선에서 갭이 많이 떠 있고 이격 자체가 크기 때문에 월요일날 한번 쏘는 거를 먹어볼 정도 그 정도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젠백스 CO 같은 경우에도 분봉의 흐름 자체가 잠시만요. 분봉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한번 보고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 보면 매수점 찍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여기 이후에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밀릴 가능성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래량이 요 정도에서 이미 소화가 끝났고 이 정도는 길게 시간을 끌면서 개미들의
뭐 매물을 좀 뺏어오는 구간을 여기서 이미 다 소화가 전고 돌파를 하려고 하는 소화는 이미 다 끝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시간을 길게 끄면서 이제 뭐 마른 걸레 짜듯이 그렇게 마지막 남은 물량을 짜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으며, 여기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발생되면 한번 슈팅 나오는 구간이 있을 것 같아서 젠백스 지어도 월요일날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국일제지입니다.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도 쭉 여기서는 그래핀으로 들어갔다가 최근에 이렇게 시세를 준 거는 자동차 뭐 경량화에 쓰이는 뭐 부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인제재가 이렇게 거래대금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추세를 바꿔놓고 지금 죽이지 않고 계속 여기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사실 5일선과 노란선이 20일인데요. 이 이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한번 쭉 빼고, 여기 우하방 추세선이죠. 여기 파란선 우하방 추세선까지 한번 빼고 지지를 확인하면서, 그때쯤 되면 이 21선도 한 이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21선 21선을 어느 정도 밟고 이렇게 또다시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국유재지 같은 경우에도 분봉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여기 터치를, 위에 고점 라인을 터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거래 대금이 발생되면 바로 치고 나가는 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유재지는 좀 갈 때는 좀 화끈하게 가잖아요. 그거를 기대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종목이 있고, 월요일날 또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또 국유재지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언제 튈지 모르거든요. 금요일날 이렇게 쭉 뺐다가 또 다시 이렇게 강하게 상승시켜 놓은 거 보면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뭔가 세력들이 뭐 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좀 약간 의지도 사실 보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렇게 계속 때릴 때는 좀 시원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맞죠? 근데 이렇게 때리다가 또 한번 쑥 빼버리면 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또 생각보다 또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떨어지는 그 큰 폭의 구간은 이 우호방 추세선 22선이 올라왔을 때 올라오는 걸 기다리면서 그걸 한번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바로 치고 갈 수 있는 것 하나, 그리고 한번 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차트가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하나, 두 가지 정도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종목은 하나손해보험입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사실 최근 금융주라든지 보험주가 또다시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정고점을 돌파하고 시세가 나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 라인에서도 전고 돌파하다가 한번 밀리고, 그 다음에 돌파하고 급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밀리면서 120선 찍고 이번에 다시 전고점을 또 다시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고, 뭐 KB금융이라든지 DBG 금융 이런 걸 보게 되면 최근에 엄청나게 시세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런 그 섹터의 분위기로 봐서는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분봉의 라인, 분봉의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에 지켜보다가 적절할 때 매수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십시오. 4% 올렸다가 뺄 때는 5%씩 빼는 이런 모습 보이니, 이런 거는 따라갈 때는 조심히 따라가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하나손해보험은 나는 진짜 좀 차트가 괜찮다, 나는 매매할래 라는 생각이 들면 분봉을 보면서 어느 정도 좀 떨어질 때 좀 사면 마음은 편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중에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샀다가 또 다시 팔 수 있는 그런 대응이 되기 때문에 막 따라 들어갈 수도 있지만, 딱 샀다가 뭐 잠깐 보고 있으면 떨어지는 게 또 이런 하나손해보험 같은 롤링이거든요. 그런 롤링을 감당하실 수가 없으실 테니 조금 쏠 때는 조금 참으시고, 쏘고 내려왔을 때 좀 잡으시거나, 아니면 좀 처음부터 좀 어느 정도 흐름이 좀 안정돼 있을 때 그렇게 사신다고 하면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손해보험이고요. 그 다음에는 루트토닉입니다. 루트토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뭐 갑자기 쏘면서 요때부터 그냥 공부용으로 보고 있었는데,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여기 전고점은 뛰어넘고 이쪽에서 어느 정도 매물을 약간 만드는 모습을 매물대를 만드는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상승할 때 거래량 터트려 놨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상승할 때 거래량 어느 정도 터트리고 있고, 지금 이런 뭐 눌림은 그냥 눌림일 뿐이다 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이 라인에서 매물대를 만들고 있으니, 얘도 보니까
의료기기였죠. 의료기기였는데 메디아나가 최근에 메디아나가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관련해가지고 가는 건지 모르겠으나 5일선 타고 급등주의 모습이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5일선 매매를 사실 하셔도 5일선 깨면 팔고 5일선 위에 있으면 계속 홀딩하고 있는 그런 매매를 하셔도 분봉의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저는 그냥 공부용으로 볼 건데 또 혹시 루트토닉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관점으로 갖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아이원스도 자기 자리를 지켜줘서 한미반도체랑 아이원스를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에이스테크랑 서진 시스템도 계속해서 5G 관련주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신처럼 이렇게 추세를 변환시키고 난 그런 봉의 첫 스타트점이 지금 화신이랑 에이스테크 그리고 서진 시스템이거든요. 스윙의 관점으로 5G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윙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수를 보면서 어느 정도 지수가 방향성이 여기서 결정이 되면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결정되는 이런 봉이 나와버리면 이 하방 추세를 뚫는 봉이 나와버리면 기존에 5G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요런 5G에 관심 있으셨던 시청자들 분들 중에 요런 우하방 추세가 시작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높이면서 스윙의 관점으로 들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5G 같은 경우에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성질이 있고 에이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내가 기업을 좀 보시고 스윙할 때는 기업도 좀 보시는 게 맞죠. 기업을 보시고 실적도 좀 보시고 모멘텀도 보시고 재료도 좀 다를 수 있으니 재료도 좀 보시고 그러면서 스윙의 관점으로 매매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스윙을 매매할 때는 여기 지수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상방으로 치고 나가면서 추세가 변환될 때 잡는 거와 여기 맞고 떨어질 때 잡는 거랑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여기서 만약 이렇게 밀리는 봉이 나오게 되면 또다시 120일선까지 갈지 전저점까지 갈지 20일선까지 밀릴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밀릴 때 이 에이스테이크나 서진이나 화신전공이 또 개별적인 호재가 크게 없으면 가기가 힘들거든요. 지수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스윙 가져갈 때는 항상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수가 흐르는데 계속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유지한다고 하면 개별 호재가 터지거나 터지길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쪽 섹터의 앞으로의 시황이 그런 또 전망이 밝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 개별 호재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섹터의 호재가 터질 거기 때문에 지키는 거니 그런 것도 잘 판단하셔갖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성도 계속 유심히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좀 머리를 좀 아프게 하네요. 저도 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하방 추세선을 넘고라는 이 봉들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긴 꼬리를 만들면서 이 우하방 추세의 지금 끝에 지지일지 이게 아니면은 우하방 추세 저항에 걸리는 이 페이크 봉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들고 있고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라인이 어느 정도 매물대거든요. 여기서 슈팅이 나와서 꼬리가 생기면 또 그 자리겠지만 남성 같은 경우에는 꼬리가 생기지 않고 이 라인을 넘어서 버리면 정말 진짜로 새로운 또 역사를 쓰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욕심일 수도 있고 종목의 사랑에 빠졌는 걸 수도 있지만 좀 약간 한방 노리는 그런 느낌의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데 남성도 그래도 한번 슈팅이 나오면 장대 양봉을 시원하게 뽑는 그런 종목이라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창투사 쪽도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됩니다. 보니까 대성창투도 시간 외에 확 뛰었던데 뛰었고 늘렸고 AT놈도 좀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분봉 흐름도 나쁜 게 없습니다. 분봉 흐름도 나쁜 게 없고 계속해서 그 전 매물대 이날 매물대를 뚫으려고 하는 꼬리들이거든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 매물대를 녹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녹이고 나서는 빼고 한번 갈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녹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창투사 쪽은 전부 다 지금 단일가 걸릴 위기거든요. 단일가 전부 다 떠 있거든요, 경고가. 그래서 시세 나면 다 지금 단일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단일가 그런 게 다 지금 떠 있기 때문에 슈팅 나올 때 단일가가 동시에 다 단일가가 들어갈 거,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다 단일가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단일가가 뭐 10거래일까지 보는 거니까 그때까지 계속 거래를 만들면서 계속 매물대를 녹이는 시간을 가질지, 어떨지 그렇게 시간을 가질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다 보면 매물대를 녹이는 구간이 계속 생기는 걸 내가 모니터를 했다면 어느 순간에 확신에 서서 들어갈 수 있고, 그 3거래 단일가 예고일이 이제 지정 예고일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보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찍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는데 항상 이렇게 길게 남겨서 죄송하고요. 이거를 이렇게 남기면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요. 제가 어차피 채널을 만들었을 때도 제 일기장이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채널이라서, 그리고 제 종목을 뭐 누구한테 이렇게 권유하는 제가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내일 매매할 관심 종목을 같이 보는 거라서 사실 이렇게 길어도 뭐 상관없고 사실 뭐 짧아도 상관은 없는데,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길면 또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제 영상에서 제가 말 주변에 좀 없고 그렇게 말을 풀어나가는 거에 있어서 준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계속 뒤죽박죽일지 몰라도 중간중간에 제 노하우라든지 제가 보는 관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뭐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제 관점을 또 본인의 관점에 또 접목을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분명히 주식의 그런 스타일을 바꿔가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열심히 남기는 거거든요. 말이 너무 길었고요. 월요일날 매매 잘 하시고 승리하시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도 꼭 승리하십시오.